최근 오피스텔에 대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피스텔에 대한 정의와 앞으로의 전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본래 목적은 업무시설입니다. 주거를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게 아니죠. 하지만 오피스텔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일과 숙식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건축 법령에서 업무와 주거를 겸용할 수 있도록 예를 둔 것이 오피스텔입니다. 업무시설로 규정하면서도 일부 구획에서는 숙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개념을 정의한 것이죠. 임차인이 실제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월세를 내고 있는 경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임차인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두 번째,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가격이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또는 크기가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 세 번째, 공제받는 사람이 계약 당사자이며 전입신고 완료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말정산시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 내역서, 주민등록 등본 등을 제출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는 월세의 17% 세액 공제받고 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는 월세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30에서 40만 원 월세를 내고 계신다면 나중에 60에서 80만 원 가까이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신경 써서 공제 받으셔야겠죠. 우리나라는 실질과세 원칙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실질과세 원칙이란 표준과세를 계산할 때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 실질에 따라 계산한다는 원칙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분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주택자라면 양도소득세가 증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게 된다면 공시가격 및 주택수 증가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양도소득세는 한시적으로 내년 5월 9일까지 중과 적용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주택 임대에 대한 공급은 부가세 면세 항목이기에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서 설명과 달리 부가치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오피스텔 구입할 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이 아니기에 주택세에 포함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에서는 주택이 아닌 업무시설로 간주됩니다. 주택 청약 시의 오피스텔은 준주택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주택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을 출력하여 용도란에 업무시설로 표기되어 있다면 주거용, 업무용 구분 없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공공분양의 경우 특별분양 또는 60제곱미터 이하 분양 시에는 자산 보유 기준에는 포함되므로 오피스텔을 포함하여 기준 이하여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세부 기준은 청약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상담센터 1600-1004 교환 1번으로 상담사와 통화한 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이 주택수에서 제외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9월 18일 날 기자단 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답변을 인용하면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제외하면 다주택자들에게 세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되고 이들이 더욱 집을 더 사도록 하는 정책이 된다고 이 점은 배제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주택수 제외는 세법적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완화가 되는 부분이기에 검토 대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힌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주택 청약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부분은 개선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